요 앞에 가게 앞에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본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여기서 끌어올리는 건 나의 몫이다. 그건 내 능력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코인 노래방이 한 7, 8개 있었거든요. 네. 키오스크 쓰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얘가 10%더 받았어요. 500원, 1000원 더 받았어요. 그럼 얘가 하는 거 태도랑 손님을 대하는 거나 업무를 대하는 게 결과치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 그게 매출로 이어져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재능보다는 저는 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해진 소수고 선택된 사람들이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저는 끈기라고 생각을 해요. 좋대요. 근데 노래방은 비싸잖아요. 네. 코너로 뭐 1,000원 넣으면 뭐 몇 곡 한대요. 그때까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갔죠. 근데 좁아요. 좁은데 그냥 건전하게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렴하면서 잠깐 놀고 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코인 노래방 코로나 전에 한창 유행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2019년 19년 제가 그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래를 혼자 가서 연습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만히 몇 번 이제 저도 혼자 몇 번 왔다 갔는데 의외로 낮에도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인도 없고 네. 주인도 없고 무인으로 운영을 괜찮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게 뭔가 싶어서 또 똑같이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그 업주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제가 정보를 좀 얻었어요. 얻다가 제가 또 이쪽 사는 지역에 그런 매물이 하나 또 나온 게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가봤더니 자리가 너무 좋은데 3층이에요.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네.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분이 완전 헐값에 내놓은 거예요. 그걸. 처음에 내놓은 게 거기 내놓은 게 한 1,000인가 이렇게 내놓으셨어. 네. 내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신중하게 한다고 몇 번 왔다 갔다 계속 했죠. 근데 갈 때마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바닥에 막 침도 막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무슨 휴지도 돌아다니고 막 모니터는 깨져가지고 몇 개는 아예 작동도 안 되고 막 난리예요 그냥. 네네. 그리고 뭐 어르신이 또 할아버지가 또 거기서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부업으로 하는 건데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거의 방치 상태였죠. 그리고서 이제 다른 데도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서 하는데 그게 한 달, 2달 정도 지났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한테 이제 그분은 제가 전화 통화 몇 번 하고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집에서 부인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한다. 왜냐면 그게 이제 미성년자 때문에 밤 10시가 넘으면 무조건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사모님이 해주신 거야. 그 사장님은 매번 못 오시니까 네. 집에서 애기 엄마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애기 엄마가 그걸 몇 번 와가지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냥 돈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팔아버려. 못 해먹겠다. 보기도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네.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분도 거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언제 이거 할 수 있냐고. 만약에 바로 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월세를 몇 달치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에 기계는 어떻게 하니까 기계는 사장님이 그냥 다 가져가라고. 다 그냥 기계값만 해도 그게 대당 한 30만 원이면 그게 거의 20개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5, 600 나와요. 기계값만. 월세도 내주고 기계도 무료로 다 주고. 네. 제발 인수해줘. 네. 그냥 왜냐면 이 아무도 그 엉망진창이고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은 건물주는 또 월세는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당신 이거 원상복구가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상복구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고 월세는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냥 철거비 대신에 네가 인수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크 값만 제가 돈을 들였어요. 마이크는 이번에 무선 마이크 새 걸로 했대요. 네. 그 마이크 값 그것만 따로 20만 원씩 그는 원가로다가 그게 한 10개 정도 됐을 거예요. 10개 그 값만 나한테 줘라. 그건 이제 새 거니까 새 거 값이니까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드리고 제가 나머지 600만 원을 받았어요. 600만 원치 월세를. 그래서 그거 받고서 제가 이제 그걸 인수를 했죠. 아니 근데 아무리 이렇게 싸게 나왔어도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3층에 있는 매장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주위에서 말렸죠. 네. 저기 못 힘들어서 난 제가 올라가도 이 높이가 네. 계단 높이도 높아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본 게 아니라 일단은 요 앞에 가게 앞에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본 거예요. 그게 목이 많은 좋다.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여기서 끌어올리는 건 나의 몫이다. 그건 내 능력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놓친 게 뭐냐면 그 2층에 한신포차가 있었어요. 네. 한신포차가 그 당시엔 좀 핫했어요. 그쵸. 젊은 사람들의 약간 핫플 같은 그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층까지만 2층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2층까지는 거기서 한 층만 더 올라오면 되겠다.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손님을 끌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굳이 이게 3층이라는 핸디캡을 어느 정도 극복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단골을 계속 확보하면 걸어 올라가도 3층까지 오는 거는 사실 크게 무리는 안 돼요. 일단 지나가는 인구도 많고 이제 여러 단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업자 불러가지고 내부에 소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얼룩이 막 장난이었어요. 그 소파 다 그 청소 다 하고 벽지도 새로 싹 바르고 뭐 크게 돈 안 들어가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판도 좀 바꾸고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바닥은 또 바닥 청소하는 업자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와서 또 바닥 청소 싹 하고 기본적인. 그다음에 이제 내부를 일단 깨끗하게 한 다음에 손님이 이제 지나간 사람 불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불러드리는 방법은 이제 밖에 있는 홍보물 같은 거, 풍선 홍보물 이런 거 달아서 이제 시선을 끌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식당과 골목을 할 때 노래방을 지나가는데 그 노래방에서 생목으로다가 노래 부르는 게 스피커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신기해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네네. 저 뭐지? 막 이렇게. 저 안에서 누가 노래 부르고 있나? 예, 네. 그렇죠.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피커를 1층에다 달고 네. 3층하고 1층하고 두 군데를 다른 다음에 입구에다 다른 다음에 유튜브로다가 그 코인 노래방 나오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 음성만 거기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게에서 노래 부른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가수들의 노래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르는 그렇죠. 노래를. 그러면 누가 봐도 저거는 코인 노래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네.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근데 그게 이제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 음치 같은 걸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는 사람들이 재밌죠, 그러면. 막 깔깔대면서 웃고 막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에 신기해가지고 그 계단에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유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내가 더 잘 부르겠다면서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봐요. 오면은 알바들은 저 진짜 손님 목소리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남이 부르는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시선을 많이 끌었죠. 끌고 일단 올라오게는 만들었죠.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손님들이 이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골을 많이 그 사람 유입객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매출을 올리자. 그래서 매출 올리려면 객단가를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입한 게 그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그 당시에는 키오스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럼 카운터에 그냥 2019 사람이 년이니까, 갖다 4년 대서.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코인 노래방 안에 이제 동전 투입기가 있어요. 네네. 거기다 지폐를 넣거나 동전을 넣어서 자기가 직접 그냥 거기서 계산해서 그냥 하는 거죠. 지폐 교환기, 동전 교환기 있었죠? 그렇죠. 네네네. 그거에다가 이제 각 방마다 방에 보면은 동전 투입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쵸. 1,000원짜리 넣고 그러면 두 곡이 딱 떠요. 네네. 그럼 자기가 그걸 그만큼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네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걸로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먼저 PC방 할 때가 똑같이 카드를 쓰게끔 만들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간제라는 게 있고 곡제가 있는데 네. 그 곡제는 거기다 돈을 이렇게 넣으면은 두 곡이 뜨니까 할 수 있지만 네. 어떤 손님들은 1시간이고 30분이고 이렇게 시간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거기 전화번호를 대부분 붙여놓거든요. 주인 전화번호. 주인한테 전화해서 저 사장님 돈 이거 넣었으니까 30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손님도 불편하고 주인도 불편하고.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키오스크였어요. 네. 키오스크는 시간제, 곡제 다 선택할 수 있고 카드 결제도 되고 현금 결제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립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10,000원을 만약에 거기다 그 10,000원으로 결제를 하면 5,000원어치만 쓰고 나중에 또 5,000원어치 또 쓸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 번호로 핸드폰 번호 입력하니까. 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1,000원 결제할 것도 카드로 하니까 5,000원 10,000원으로 결제를 하고 또 중간에 와가지고 적립된 게 또 떨어지면 또 와가지고 추가로 또 어디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1,000원 쓸 거를 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 쓸 거 그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쵸. 구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네. 한 번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적립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거 다 부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또 기능에 내가 설정하기에 따라서 설정한 금액의 10%나 20%만큼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가게로 올 수밖에 없죠. 자동으로 포인트 적립이 돼요. 그럼 만약에 1,000원 결제하면 나중에 100원어치를 또 쓸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어치 또 쓸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지금은 대부분 키오스크를 많이 쓰죠. 하죠. 근데 그거를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 주위에 그 코인 노래방이 한 7, 8개 있었거든요. 네. 키오스크 쓰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1년 있으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 다 앞서가셨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게 또 노출이 되는 거 싫은 거예요. 노출되기 싫고 그것도 역시 그 예전에 PC방처럼 이게 현금 장사의 메리트가 있어요. 자기 현금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도입이 굉장히 늦어요. 네, 카드를 쓰게 해야 한 번에 많이 결제한다. 그렇죠. 네.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런 비용이나 세금 손해보는 것만큼을 상쇄를 한다.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또 현금 안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있어요. 네. 카드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도 요즘은 부모님들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드를 써야지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뭐 딴 걸 안 쓴다 이렇게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이가 찍히니까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얘가 어디 가서 놀고 딴 짓 안 하고 코인 노래방 가서 뭐 전화한 대로 거기 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손님들도 좋아하고 네,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은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거기는 이제 처음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 400, 500 나온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네. 내가 볼 때는 한 300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월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도 못 찍었을 거예요. 왜 10만 원도 못 찍으면 제가 코로나 때 그걸 겪으면서 느꼈어요. 이 정도 오면은 대충 어느 정도 하루 매출이랑 감이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를 인수하기 전에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때 보면 제가 가서 있으면 손님이 한 1시간, 2시간에 한 명 정도 안 와요. 그리고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300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스템만 바꾸고 알바를 세웠을 뿐인데 예쁜 알바로. 거의 예 그렇죠. 그거 되게 사실은 중요하죠. 좀 이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 외모지상주의다 뭐 무슨 뭐 성의 상품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아요. 인상이 좋고 그 사람이 밝은 에너지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는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편해하고 오래 머물고 싶어요. 이거는 망고 불변의 원칙이에요. 다들 공감하시고. 이거 어쩔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이건 뭐 이쁜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지가 좋아도 괜찮아요. 친절해도 괜찮고. 그러면 좀 그런 분들은 알바비를 더 주시나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 할 때도 그때 최저 시급이 4,500원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500원씩 더 줬어요. 그 당시에 5,000원 줬어요. 그러면 500원만 더 줘, 10%만 더 줘도 많이 주는 거죠. 훨씬 네. 그 양질의 인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 네. 지원자들도 많고. 그런데 풀이 넓어져요. 딱 최저임금만 주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 사정이 있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차라리 10% 더 주고 수익을 20%, 30% 더 얻어라.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직원이 또 돈 벌어다 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투입한 비용 이상으로 수익이 나와요. 100%. 같은 업무를 시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친구랑 네. 얘가 10%더 받았어요. 500원, 1000원 더 받았어요. 그럼 얘가 하는 거 태도랑 손님을 대하는 거나 업무를 대하는 게 다르죠. 예, 이 결과치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 그게 매출로 이어져요. 그래서 내가 투입한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더라. 저는 그걸 네네네.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편의점도 그랬고 코인 노래방은 근데 그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최저시급만 줘도 되냐면 코인 노래방의 알바 중에서 제일 꿀알바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네요, 진짜. 앉아가지고 인사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인사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키오스크에서 요거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손님 나가면 가서 걸레로 한번 닦아주고. 알바 중에서 이렇게 편한 알바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제 처음 오픈했던 멤버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나중에 그거를 매각할 때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나간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창립 멤버가 끝까지 저랑 같이 있었어요. 진짜. 편의점은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힘드니까. 편의점 알바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물류가 한번 들어오면 물류가 한 7, 8박스가 들어와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다 그 전표를 보고서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이게 3시간 걸려요. 이게 남자도 못하는 일인데 여학생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텨요. 체력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거기에 보면 그냥 이거 완전 신선 노름이죠. 거의. 해는 것도 없고. 너무 편하지. 그러다 보니까 최저시급만 줘도 지원자가 뭐 수십 명씩 몰려요.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한 300 정도도 못 찍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첫 달 지나고 나서 결산을 했는데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 달에 한 달 그렇죠, 만에 그렇죠.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다. 그 정상적인 매출이 올라간 거지. 정상치를 회복을 한 거죠. 와. 그리고 나서도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 크게 맞이는 안 돼요. 왜냐면 월세가 비싸고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바비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작권료 그 다음에 무슨 몇 가지 그 곡 업그레이드비가 또 한 대당 몇 만 얼마씩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크진 않아요. 이제 물론 내가 들인 노동이나 이런 거가 되게 다른 거보다는 수월하죠. 코인 노래방은 사실은 뭐 크게 할 일이 별로 그쵸. 없어요. 네. 예, 뭐 재료를 준비할 것도 없고 뭐 주문을 해서 뭐 매일 막 채워줘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장치 산업이죠. 기계가 돈 벌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룸만 있고 청소만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수월하긴 했는데 그래도 큰 수익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매출이 늘어가면서 거의 음료수까지 포함해서 제가 19년 그 가을쯤에 오픈을 했는데 겨울쯤 되니까 이제 방학 때가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8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한 3배가 뛰었네요. 잘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이게 편한 거예요. 업종 자체가 편하고 밤에는 또 24시간이 아니니까 밤에 또 편하게 자도 되고 수월하고 또 제가 또 노래하는 거를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주인이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가가지고 그 방에 있는 돈통이 있어요. 네. 돈통 가가지고 돈 수거하는 거, 현금 그거 수거하는 그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에 이제 1,000원짜리 모자라면 채워주고 그럼 가가지고 그냥 오기 뭐하네 거기서 이제 1시간씩 노래하다 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막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럼 한번 2호점을 해보자. 그래서 또 인수를 하게 되죠. 근데 알아보는 차에 2020년 2월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네네.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사스나 이런 것처럼 잠깐 유행하다 없어지겠지 생각하고 그 다른 지역에 여기 좀 멀었어요. 먼 곳에 이제 그 코인 노래방 한 군데를 또 인수를 했죠.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본격화되면서 그 파시는 분도 좀 저렴하게 팔았어요. 2천만 원에 팔았어요, 저한테. 네. 원래 4천에 내놨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기회라고 보고 그걸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수렁으로 빠지게 된 계기가 됐죠, 사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금방 없어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서 그럼 지금 이 카페를 창업하신 거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하고 그걸 그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PC방 코인 노래방도 1년 있다가 네. 그거는 이제 작년에 네. 이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하고 나서 또 몇 달 또 노니까 네.
논다고는 뭐하지만 이제 컴퓨터 가게를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그걸 매각을 하고 나서 전에 억지로 제가 분양받은 거 떠하는 그 매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또 매매를 했어요. 그 상가를, 구분 상가를. 네. 그 돈하고 좀 합치고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투자한 거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21년도에 꼬마 빌딩을 이제 신축하려고 네. 그때 이제 부지를 매수를 했죠, 제가. 네. 신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양에 있는 그 코인 노래방 그거를 매각하면서 거기 있는 자금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랑 이런 게 합쳐지면서 이제 그쪽이 매수를 하게 됐고 빌딩을 나도 한번 신축을 해보자. 그때 이제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제 뭐 설계라든지 이런 건축 과정을 하면서 또 그게 처음에는 되게 바쁜데 나중에 좀 시간 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한번 짓는데 1년 이상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뭘 하지 하다가 그 전부터도 이제 카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또 여기 매물이 나왔길래 이제 그때 또 인수를 또 하게 된 거죠. 작년에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아, 요것도 인수로 창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게 이제 카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카페도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고 이쪽 동네에서는 모르는 그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여기 인지도가 되게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권리금도 되게 비쌌고 여기 투장 시설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카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합금지 당하면서 영업을 거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수하기 전에도 한 6개월 동안 오후 5시까지만 영업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죠. 그 이후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먼저 하시던 사장님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저랑 인연이 닿아서 와서 이제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 요지 이쪽에 역하고 이 대학교 가는 그 골목에 최요충지예요. 여기가. 맞아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부천역 광장 바로 앞이고 그렇죠. 번화가로 가는 대학교로 가는 예, 그 길목에 길목이에요. 바로. 딱 바로 입구에 예, 있죠. 코너에 네, 딱 있기 코너에 때문에 있죠. 네. 물론 2층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네.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겠더라고. 너무 위치가 좋아서. 근데 이 사장님은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손을 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손해만 보니까. 월세만 나가지, 알바비 나가지, 장사는 손님은 없지. 그리고 이런 음식점이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되는 게 재료가 손님이 없으니까 재료가 질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종류도 줄고. 그러면 오던 손님도 점점 더 떨어져요.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악순환이. 네. 그러니까 사장님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헐값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놓으신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를 못 먹는 사람이에요. 네, 커피를 아예 못 드세요. 아예 커피를? 커피가 몸에 안 맞아가지고 커피를 먹질 못해. 먹으면 막 어지럽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카페라는 데를 제가 다니질 않아요. 왜냐면 커피도 안 맞고 막 그러기 때문에 카페를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그냥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네. 근데도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거 보면은 참 그것도 참 무슨 인연이 있는 건지 하여튼 뭐 이렇게 원치 않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지금 잘 되세요? 제가 원하는 정도 수준은 안 돼요. 음. 제가 예상했던 그런 수준은 안 되는데 일반 보통 개인 카페에 비하면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손해는 안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손해는 안 보죠. 손해를 보면 안 되죠. 손해 보면 장사하면 안 되죠. 아니 카페가 제일 많이 망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뭐 손해만 안 봐도 거의 상위권일 것 같은데요. 상위권에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저랑 비교가 안 되고 일반 여기는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일반 개인 카페고 저희는 배달을 안 하거든요. 이제 홀 영업만 하는데 그래도 매출이 제가 오픈하는 첫 달 다시 좀 리뉴얼을 해가지고 오픈을 했을 때 첫 달 매출이 한 2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저도 제가 카페를 좀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2천 정도면 개인 카페 치고는 매출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창톡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영업 성공하기 위한 꿀팁, 대표님만의 꿀팁 3가지.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냥 시작이 평범한 사람들,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소수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남들보다 많이 말고 한 반발자국 정도만 앞서서 생각하면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진짜 막 달인처럼 그런, 아니면 뭐 운동선수 중에서도 1등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네.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근데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잘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아니 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먼저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하는 거. 잘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남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뛰어넘기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걸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가령 제가 이제 처음에 도입한 뭐 키오스크라든지 카드 단말기라든지 그쵸. 뭐 테레비를 뭐 걸었다든지 이런 것들. 네. 이건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인형을 팔았다는 거 이런 거.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하는 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잠깐 먼저 한 거예요. 지금 키오스크는 다 하잖아요. 어차피 도입될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남들보다 조금 먼저 하면 그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수월하게 원하는 걸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중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은 안 되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너무 공감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면 이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맞습니다. 예. 마진도 더 잘 받을 수 있죠. 훨씬 예. 유리하죠. 예, 네. 예. PC방도 처음 나왔을 때 막 2,000원씩 받았어요, 시간당. 그게 되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 같아요. 네. 저는 나중에는 500원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미 막 피 터지고 싸우는데 가서 거기서 잘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것도 네네. 좋은데 그거보다는 세상에 없는 거.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앞서가면 또 안 돼요. 이게 너무 앞서가면은 그래서 시장이 없죠. 그렇죠. 또. 미처 그거를 시장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그 전에 자기가 스스로 손해를 봐요. 근데 조금 한 반발자국. 그거는 반발자국은 천재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그런 거를 추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네. 그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서 많은 성과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보다 반발짝 먼저 시작해라. 그렇죠. 예, 첫 번째 꿀팁이시고 예, 예. 두 번째는요? One, two, three, yeah. 내가 한 큐에 뭐를 큰 성과를 얻으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해진 소수의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칩니다. 이제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20대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쓰고 해가지고 그 작은 월급을 모아서 뭐 1억이고 5천이고 모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박을 딱 노렸는데 안 돼버리면 거기서 손해를 왕창 보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좌절을 겪고 다시 또 돈을 모으고 막 이런 힘들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저는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소하고 작은 성공, 작은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취나 아니면 그 실패에 지치지 말고 끈기 있게 네. 내가 어떤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얻는 것보다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는 거. 그런 끈기 있게 하다 보면 그게 중박이 되고 중박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결국은 대박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온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잘하는 재능보다는 저는 재능보다는 항상 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해진 소수고 선택된 사람들이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저는
끈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음.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속 반복을 작은 성공을 반복을 해라. 그럼 그게 결국은 대박하고 똑같은 결과다. 네, 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요? 세 번째 꿀팁은 제가 컴퓨터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전혀 다른 분야인 뭐 편의점이라든지 코인 노래방 그다음에 지금 카페까지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해보니까 장사나 이런 사업은 결국은 스킬을 아는 게 아니라 스킬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다 통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그거를 머릿속에 그 각인을 시키고 그거를 터득을 해라. 이렇게 되면 그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전혀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충분히 나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 카페를 하면은 카페를 내가 창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그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그러면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까? 레시피 만드는 걸 배워야 되겠다. 물론 레시피도 중요해요. 레시피 만들고 막 그 전문적으로 뭐 베이커리를 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걸로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커피 만들고 음료 잘 만드는 분들이 가서 카페 차리면은 다 100% 성공이죠. 네. 집에서 어머니들 음식 잘하시잖아요. 할머니도 음식 잘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식당 차리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이나 이런 거는 그 사업이나 경영을 하는 원리의 문제지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그 디테일한 뭐 스킬이라든지 뭐 테크닉이라든지 무슨 뭐 음식을 만드는 비결이라든지 사실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경영을 하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큰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카페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큰 매출은 뭐 한 2,500밖에 안 되는 매출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거가 나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을 시켜 여기에 녹여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까지 들은 대표님 성공 스토리가 진짜 딱 그 세 가지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렇죠. 반 발짝만 좀 먼저 해라. 예. 그게 더 쉽다. 예. 그리고 작은 끈기, 실패에 끈기. 네. 지치지 말고 끈기 끈기 있게 있게. 도전해라. 네. 큰 실패를 근데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큰 말씀이, 실패를 맞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할수록 좋아야지. 그죠. 실패를 뭐 많이 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래요. 실패를 많이 하면 상처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내가 강인한 사람이면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실패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남들의 실패나 성공 사례를 많이 경험을 하고 간접 경험을 해서 실패 확률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하는 원리를 터득해라. 그렇죠. 원리를 터득해라. 네네.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배워라. 네, 오늘 장시간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 대표님 쓰신 전자책도 다 읽어봤어요. 네. 거기에 사실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펀딩 하신다고 하니까 조만간 그 펀딩 하시면 제가 그 영상 고정 댓글로 링크 올려놓을게요. 거기서 한 번씩 구매해 보시면 정말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도움 되실 거고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출연한 건 아닌데. 네, 그럼요. 네네.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 나오신다는 거를.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저희 진짜 고수분들 중에 대박이신 분들이 많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을 찾아요.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창업하시는데 나 바로 그냥 미슐랭 셰프 만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수준에서는 어차피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는 그 노하우인데 근데 딱
대표님이 제일 현실적인 얘기를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 말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타고난 능력이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네. 네. 그냥 저처럼 평범하게 시작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게 조금이라도 뭐 영감을 좀 드렸으면 하는 네, 그런 네.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자영업이든 창업이든 장사를 하든 뭘 할 때 우물 안에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한다 그러면 카페만 엄청나게 거기만 몰두해가지고 주구장창 그것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좋을 수도 있는 아주 바람직한 건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분들의 목적이 내가 카페를 하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한다면 그게 맞지만 최종 목표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이잖아요. 네. 근데 행복한 삶의 기초는 경제적인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여유롭게 나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내 로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지, 하루에 뭐 12시간씩 맨날 커피 만들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그런 분은 없을 그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로망을 이루려면 내가 어떤 하는 그 업종에만 전부 모든 걸 몰입하지 말고 나머지 반을 떼어서 경제라든지 이런 내가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축적을 해 나가시는 게 나중에는 진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라든지 삶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근데 그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다. 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장사하시면서 내가 좀 잘 하고 있는 건가? 너무 대박만 쫓고 있어서 뭐 좀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좀 한번 점검,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대표님한테 창톡에서 1대1 상담 신청하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제일 일반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성공 모델이신 것 같아서 저도 강추드립니다.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예,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저도 좀 감사한 일이고, 저도 하여튼 그런 게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장시간 네.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